완전한 화해와 성장. 민정이 65세가 되던 해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도연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었다. 만나고 싶다면 만나세요. 준호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정말 아무런 감정 없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25년 만에 만난 도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성숙하고 안정되어 보였다. 그의 아내 수자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었고, 입양한 딸 에밀리는 18세의 당당하고 밝은 소녀였다. 민정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책 잘 읽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잔의 인사에 민정은 놀랐다. 제 책을 읽으셨어요? 네. 도연이 추천해줬어요. 그리고 도연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그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날의 만남은 정말 평화로웠다. 과거의 상처나 원망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민정아, 정말 고마워. 내가 겪은 고통 덕분에 나도 성장할 수 있었어. 그리고 너의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있어. 도연의 말에 민정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 좋은 곳에 도착한 것 같아요. 서로 행복하게 살아요. 에필로그 진정한 행복의 완성. 민정이 70세가 된 지금,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함을 느낀다. 첫 번째 결혼에서의 실패와 고통이 있었기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지민이는 이제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 자신만의 가정을 이뤘고, 서연이도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머니의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두 아이 모두 민정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로 여기고 있다. 준호와의 결혼 생활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 이들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부관계의 모델이 되고 있다. 새날 쉼터는 이제 전국에 10여 개의 지점을 둔 큰 조직이 되었고, 수천 명의 여성들이 이곳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민정의 책은 2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읽히고 있다. 하지만 민정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가족이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지민이, 늦게 얻은 서연이,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 준호. 이들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행복이다. 인생은 정말 신기해요. 가장 절망적일 때가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민정이 중얼거렸다. 지민이의 아들 준우가 물었다. 할머니, 그럼 나쁜 일도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 준우야. 나쁜 일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좋은 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줘.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지. 민정의 인생은 이제 완전한 원을 그렸다. 상처와 치유, 절망과 희망, 실패와 성공.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손주 못 낳는 며느리로 쫓겨났던 그 여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멘토가 되어 있다.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찾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지며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 있어 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전 세상에 알려주고 있다. 민정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들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줄 것이다. 국제적 인정과 더 큰 영향력. 민정이 72세가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유엔 여성기구에서 세계 여성 인권 증진 공로상을 수여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활동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 나아가 전 세계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였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유엔에서 상을 준다니. 서연이의 딸 민서가 신문 기사를 보며 흥분해했다. 이제 10살이 된 민서는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시상식이 열리는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민정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다. 40여 년 전 시댁에서 쫓겨나며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이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옆자리에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75세가 된 준호는 여전히 민정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유엔 본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민정은 수상 소감을 영어로 발표했다. 저는 한때 사회에서 실패한 여성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깨닫습니다. 여성의 가치는 사회의 편견이 아닌 우리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자신만의 가치를 찾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연설은 전 세계로 중계되었고 수많은 여성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아시아 여성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차세대 리더들의 성장. 지민이는 이제 45세가 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 변호사 중 한 명이 되었다. 그의 아내 은정과 함께 두 아들 준우 15세와 민준 12세를 키우고 있었다. 아빠, 할머니처럼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준우의 말에 지민이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래, 준우야. 할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서연이도 35세가 되어 새날 재단의 대표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태유는 의사였고 딸 민서와 아들 준혁 7세를 두고 있었다. 엄마, 저도 엄마가 만든 재단을 더 크게 키우고 싶어요. 전 세계 여성들을 도울 수 있도록요. 서연이의 포부에 민정은 감격했다. 두 아이 모두 혈연 관계를 떠나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이제는 민정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로 성장했다. 뜻밖의 소식과 새로운 도전. 민정이 73세가 되던 해 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헐리우드에서 그녀의 자서전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온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 감독 김미나가 민정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직접 연락을 취한 것이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의 성공담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해요. 김미나 감독의 설명에 민정은 고민에 빠졌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민정의 겸손한 반응에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다.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영화로 만들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민서의 말에 다른 가족들도 동의했다. 결국 민정은 영화 제작에 동의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영화 수익의 일부를 전 세계 여성 인권 단체에 기부하겠다는 것이었다. 영화 제작 과정과 의미 있는 만남들. 영화 제작이 시작되면서 민정은 많은 유명 인사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만남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와의 만남이었다. 민정님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다른 방식이지만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말랄라의 말에 민정은 깊이 감동받았다. 당신처럼 어린 나이부터 용기를 냈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민정의 겸손한 말에 말랄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해요. 민정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용기를 냈고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 촬영 현장을 방문한 민정은 자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는 것을 보며 신기한 기분을 느꼈다. 특히 젊은 배우 김혜진이 자신의 역할을 맡아 열연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과거 인물들과의 최종 화해. 영화 제작 소식을 듣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도연의 딸 에밀리로부터였다. 이제 25세가 된 에밀리는 하버드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민정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아빠 도연의 딸이고요. 화상 통화를 통한 에밀리의 인사는 정중했다. 에밀리, 많이 컸구나. 어떻게 연락을? 아빠가 할머니 영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에밀리를 통해 전해진 도연의 메시지는 의미 깊었다. 민정아, 내가 받은 고통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빛이 되었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아빠는 지금도 할머니를 정말 존경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자신도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세요. 에밀리의 전언에 민정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에밀리, 내 아버지에게 전해줘. 우리 모두 좋은 곳에 도착했다고. 그리고 서로 행복하게 살자고. 영화 개봉과 전 세계적 반향. 두 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라는 제목으로 개봉된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칸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을 때는 15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이 영화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여성의 인권과 존엄에 대한 보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영화 평론가의 리뷰가 대표적이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다.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개봉되었고 현지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영화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일본의 한 관객이 남긴 리뷰였다. 중국에서는 진정한 여성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라는 평을 받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후속 프로젝트와 글로벌 네트워크. 영화의 성공으로 민정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다. 여러 국제기구에서 자문위원 역할을 제안했고, 세계 각국의 여성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인도의 여성 인권 단체와 협력하여 글로벌 새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전 세계 소외된 여성들에게 교육과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였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인물이 되셨어요. 서연이의 말에 민정은 쓴 웃음을 지었다. 세계적인 인물이라. 나는 그저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길 바랐을 뿐인데. 하지만 민정의 겸손함과는 달리 그녀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다. TIM이지는 그녀를 올해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선정했고 여러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계승. 민정이 75세가 되던 해 또 다른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지민이의 아들 준우가 하버드 로스쿨에 합격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국제인권법을 전공하겠다고 선언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을 더 큰 규모로 이어가고 싶어요. 법을 통해 전 세계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서연이의 딸 민서도 15세가 되어 이미 또래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UN 청소년 대표로 선발되어 뉴욕에서 연설을 할 기회를 얻었다. 저희 증조할머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민서의 연설을 듣는 민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다. 인생의 마지막 대장정. 민정이 77세가 되던 해, 그녀는 마지막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바로 글로벌 여성평화센터 설립이었다. 이는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여성들을 지원하고 평화 구축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다. 할머니, 이 나이에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보,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내가 받은 사랑과 기회를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프로젝트는 유엔과 여러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센터는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지부를 설치했다. 개관식에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각국의 대통령과 총리,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민정이 도움을 준 수백 명의 여성들이 참석했다. 민정 할머니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한 여성의 증언에 참석자들은 모두 감동받았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사랑. 민정이 80세가 되던 해, 준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오랫동안 앓아온 심장병이 심해진 것이다. 민정은 모든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남편을 돌보는 데 집중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먼저 가게 될 것 같아. 병실에서 준호가 힘없이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100세까지 살기로 했잖아요. 민정은 눈물을 감추며 대답했다. 민정아, 당신과 함께한 35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당신을 만난 것이 내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야. 준호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81세의 나이였다. 장례식에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할아버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에요. 민서가 추도사에서 말했다. 할머니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아껴주셨어요. 마지막 메시지와 영원한 유산. 준호를 떠나보낸 후 민정은 자신의 마지막 책을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이는 그녀의 인생 철학과 후세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었다.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거나 성공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힘들 때 함께 버텨주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여성의 가치는 사회가 정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며 그 가치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민정은 83세까지 왕성한 활동을 계속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공원에서 손주들과 산책을 하다가 평화롭게 잠들듯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러졌다.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의 정상들이 조문을 했고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그녀가 도움을 준 수천 명의 여성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관 앞에서 읽은 추도문의 한 구절이었다. 에필로그 영원히 이어지는 사랑의 유산. 민정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유산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민이는 이제 국제인권법원의 판사가 되었고 그의 아들 준우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서연이는 새날 재단을 세계적인 NGO로 키웠고 그녀의 딸 민서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할머니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다. 민정의 집은 이제 박물관이 되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이 용기를 얻기 위해 찾아오는 성지 같은 곳이 되었다. 그녀가 설립한 글로벌 여성평화센터는 이제 50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매년 수만 명의 여성들이 이곳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정의 가장 큰 유산은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세상에 남긴 것이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 여성의 가치는 출산 능력이 아닌 그 자체로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진리를 전 세계에 알렸다. 매년 민정의 기일에는 전 세계에서 민정의 날 행사가 열린다. 이날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 할머니가 심어 놓으신 사랑의 씨앗들이 전 세계에서 꽃 피우고 있어요. 어느 해 기념식에서 민서가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한 말이다. 민정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이야기이다. 세상 어딘가에서 절망에 빠진 여성이 있다면 민정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사랑의 연쇄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사랑은 조건이 없고 가족은 선택이며 모든 여성은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이다. 민정의 자서전 2번째 기회 중에서 민정 기념관 입구에 새겨진 글. 이곳은 한 여성의 용기가 전 세계 수백만 여성들의 희망이 된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모든 방문자들이 자신만의 2번째 기회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